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자의 직인이 찍힌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고 교육감 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과 정보는 오늘부터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과 선거 정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남해에서 경운기를 몰던 80대 농민이 후진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지난주에도 창원에서 경운기를 몰던 노인 2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농기를 맞은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내기가 한창인 남해군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농작물을 싣고 집으로 온 82살 이모 씨가 경운기를 후진하다 창고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벽과 경운기 핸들 사이에 가슴 왼쪽 부분이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지난 17일 창원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70대 농민이 숨졌고 바로 다음 날에도 사망사고가 나는 등 경운기 사고로 경남에서만 일주일 사이 3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 대부분 70대 이상 고령자이다 보니 피해도 큽니다. 경운기 자체가 어렵죠. 차는 이거 유압 핸들로 돌아가지만 이거는 힘으로 돌리거든. 그렇게 힘을 든다.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전국의 농기계 사고는 4,400여 건. 사망자는 300여 명에 달해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 높습니다. 경운기는 이렇게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고 운전자가 바깥으로 노출돼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 위험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경운기 운전은 면허가 필요 없다 보니 안전교육도 없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전보다 상황 판단력이라든지 순발력이 좀 늦어졌다는 걸 인지를 하고 사고 사례 위주로 이렇게 운전 중에 부주의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초점 맞춰서 교육을 한다면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영농철인 봄, 여름에 농기계 사고의 63%가 집중돼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은 유권자 만나기가 힘들어 얼굴을 알릴 기회조차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농촌 지역 후보들의 유권자 찾아 산만리 현장을 배수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고성 군수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백두현 후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일이 눈도장을 찍은 뒤 얼굴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곳은 트랙터 작업이 한창인 논입니다. 트랙터 작업을 멈추게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일가가 끝난 뒤 저녁 시간에 마을 회관을 직접 찾아뵙거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잡아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는 노래교실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는 10여 명 남짓. 김 후보 역시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논으로 나가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은 채 흙탕물도 마다치 않습니다. 맨으로 오면 일할 수 있는 분은 전부 그 논밭에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논두름을 다 타야 됩니다.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200m도 걸어가야 됩니다. 농촌 지역의 5, 6월은 고사리 손도 필요하다고 할 만큼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시절. 50대 이상 유권자 대부분이 봄 농작물 수확과 벼농사 준비로 들판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들은 매일 유권자를 찾아 산말립니다. 지금 후보들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후보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만 투표일인 다음 달 13일까지도 영농철은 계속됩니다. 농촌 지역 후보들은 공약과 정책 알리기는커녕 얼굴 알리기에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은퇴한 중장년은 물론 경력 단절 여성까지 한 번 일자리를 떠난 사람이 새로 취업하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 배움의 열의를 불태우며 구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오승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꼼꼼히 수치를 확인해가며 부품을 자릅니다. 각종 승강기에 설치되는 전기 제어 장치를 만들어보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50mm. 37년 공직에 몸담다 은퇴한 강남욱 씨도 작업에 열중합니다. 가까운 요 진주 청천 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천에 있는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방위산업체 같은 데 취업하면 더욱 좋겠죠. 옆 강의실에선 대학 졸업자를 비롯한 청년들의 학구열이 뜨겁습니다. 수업 내용 하나라도 놓칠세라 입으로 되뇌며 받아 적습니다. 20대 후반이지만 늦었다 생각 안 하고 여기 들어왔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실무 교육도 되고 이론 공부도 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들의 강의실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셋이어서 이제 아이들이 어느 중학교 이상이 돼서 저도 개발도 할 겸 직장 생활 하고 싶고 나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학교를 찾은 늦가기 학생들. 취업의 꿈을 키우며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오늘 황사 마스크 반드시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직 경남 지역으로 황사가 유입되지는 않았는데요. 서풍을 타고 곧 우리 지역에도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옷차림은 가볍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7도, 진주와 밀양 29도로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보이지만 서해 도서 지역으로는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바람을 타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다소 낮습니다. 의령과 함안 11도, 창녕과 밀양이 11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함안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현재 기온 한 자릿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지속되겠고요. 낮에는 좀 덥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기아차 채용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셰플러 코리아, 센트럴 모텍 등 창원 지역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 30곳이 참가합니다. 업체들은 상담과 면접을 통해 개별적으로 직원을 현장 채용하고 취업 컨설팅과 무료 이력서 작성,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2018년 경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가 오늘 오후 경상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오늘 채용설명회에는 경남으로 옮긴 공공기관 10곳과 경상남도 산하기관 등 19곳이 참여해 지역 대학생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채용 정보와 기관 정보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